게리 베커. 현대 미국의 경제학자로 밀턴 프리드먼의 제자이며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강조한 시카고 학파의 대부다. 인간은 비용과 편익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경제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사회학적 영역인 결혼, 출산, 범죄, 인종차별 등을 설명해 경제학의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2007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유훈장을 받았다. 현대시장 경제체제에서는 물적 자원만큼이나 인적 자본도 중요하다. 인적 자본이란 인간의 지식, 기술, 경험, 창의성 등의 능력을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본으로 파악하는 개념으로 1950년대 말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시어도어 슐츠로부터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 말이 지금과 같은 경제용어로 자리 잡은 것은 게리 베커가 1964년에 출간한 인적 자본 휴먼 캐퍼털 덕분이다. 베커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이혼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백인 근로자만 고용하면 회사가 어려워질까? 벌금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 주차를 할까? 내가 어린 자식들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자식들이 늙은 나를 돌봐줄까? 이 같은 범상치 않은 질문들로 베커는 결혼, 인종차별, 범죄, 가족관계 등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했다. 베커의 이러한 통찰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으로 이어졌고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말콤 글래드웰과 같은 유명 대중 작가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중 베커가 가장 주목한 것은 교육이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서 절약되는 비용과 대학에 진학할 때의 시간, 대비 이득을 따지는 비용의 편인 분석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는 시카고 대학교의 경제학자들이 선도하는 교육 경제학이 인기를 끌었고 심지어 하나의 유행 현상이 되기까지 했다. 1993년 미 대선 당시 빌 클린턴 후보와 조지 부시 후보 둘 다 인적 자본 투자를 내세웠고 대학 교육과 직장 내 훈련에 대해 떠들어댔다.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인적 자본은 이제 누구나 아는 용어가 되었고 경제 성장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로 간주된다. 1970년대 대졸자들의 소득 성장이 둔화됐을 때만 해도 너무 많은 교육을 받은 미국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 대졸자들의 소득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오늘날 대학 교육의 이득은 더욱 크다. 2014년에 워싱턴 경제정책연구소가 미국 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 학위를 받은 미국인의 시간당 임금은 학위가 없는 미국인보다 98%나 더 높았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대졸자의 시간당 임금 프리미엄은 64%에 불과했는데 말이다. 베커는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한국과 일본이 거둔 경제적 성과를 보라고 지적한다. 한국과 일본은 천연자원이 부족해 원자재와 에너지를 수입해야 했지만 교육과 인재훈련,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한 덕에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가속화되는 지식 근로자 시대에는 인적 자본이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할 것이고 기업들도 이에 발맞추어 인적 자본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가장 훌륭한 투자는 인간에 대한 투자이지 않을까. 인적 자본이란 인적 자본은 모든 자본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은 인간에 투자된 자본이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엘프레드 마셜의 경제학 원리에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베커의 지적대로 인적 자본이란 개념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이 노예나 기계도 아닌데 어떻게 교육과 기량에 따라 경제학적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베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 기념 연설에서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는 학교 교육을 문화적 체험이 아닌 투자로 간주하는 접근법이 냉혹하고도 편협한 방식으로 간주되었다라고 말했다. 내가 남들보다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즉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사회성 등의 기량을 더 많이 쌓았다고 해서 자본가가 근로자를 착취하듯이 남을 착취해도 되는 걸까? 인적 자본을 풍부하게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베커 입장에서는 다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인적 자본이란 말을 단순히 사람한테 투자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에는 학교 교육, 컴퓨터 강좌 및 자기개발 강좌 개설, 의료비 지원 등 소득 증대나 건강 증진,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인적 자본은 개인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되고 운이 따르면 일생에 걸쳐 성장한다는 점에서 은행, 예금이나 주식, 철강 공장 등과는 다르다.
대학 진학의 편익. 베커가 인적자본 초판을 집필하던 당시 경제학계에서는 소득 성장의 실질적 원인이 물적 자본의 증가가 아니라는 인식에 동의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소득은 기계와 토지에 대한 투자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었다. 이러한 격차를 가장 명확히 설명해주는 요소가 교육이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고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자원을 창출할 수 있다. 베커는 개인의 소득과 교육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인구조사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 결과 백인 남성이 대학 교육을 받을 때 얻는 재정적 수익률이 학비 공제 후 11에서 13%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학 교육은 과거 흑인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기회가 열린 백인 남성에게 더 큰 이득이 되었다. 1950년대에 흑인 남성의 대학 입학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흑인 남성도 분명 혜택을 입었으며 더 많은 기회가 열리자 더 많은 흑인 남성이 대학에 진학했다. 이들은 더 이상 성직자나 법조인의 길만을 택하지 않았다. 주류 직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40년 이후 대졸자의 숫자가 증가했지만 연구 개발과 군사, 기술, 서비스에 많은 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졸자에 대한 수요는 더욱 급증했다. 사회 관습이 변화하면서 남성이 더 이상 의료계, 법조계, 경영계를 장악하지 않는 풍조가 형성되자 여성의 교육 투자도 그만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었다. 베커는 대학 교육의 이득이 명확할 때는 대학 진학자가 증가하는 반면 불투명할 때는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대학 진학붐은 고졸자가 대학에 가야만 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졸자가 고용주에게 한층 더 가치 있는 까닭은 정확히 무엇일까? 베커는 대학 교육이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문제 분석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문제 분석 능력은 중요하며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이다. 반대로 대학 교육이 순전히 고용주가 우수한 인재를 가려내는데 드는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대졸자의 소득이 더 높은 까닭은 대학 교육으로 생산성이 개선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생산성이 높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생산성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대학 교육으로 이들의 생산성과 지식, 기량, 판단력이 더 향상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모두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며 특히 기술 발달 시대에 더 큰 주목받는 자질들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적 자본의 가치. 베커의 고찰 가운데 하나는 인적 자본의 투자 수익률이 다른 자본 유형과는 달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학 교육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매우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투자는 헐값이나 다름없어진다. 수명이 증가할수록 더욱 그렇다. 베커는 교육 투자가 다른 투자보다 더 우월한 효과를 내는지 아니면 더 못한 효과를 내는지도 분석했다. 대학 교육이라는 투자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른다. 경제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기량과 지식이 쓸모없는 구식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교육을 개인과 분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학 교육은 유동성이 없는 투자다. 따라서 리스크가 있는 비유동적인 투자와 비교해야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베커는 제조 자본에 대한 장기 투자가 베커가 대학 교육의 투자 수익률로 도출한 11에서 13%보다 한참 낮은 7%대의 평균 수익률을 낸다는 조지 스티글러의 연구 결과를 언급한다. 상속 재산으로는 집이나 공장 같은 자본을 구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교육과 훈련 같은 형태로 인적 자본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인적 자본이 다른 자산보다 더 큰 수익을 낸다는 사실을 직감하기 때문에 먼저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다. 대학 졸업의 결과물인 좋은 직장은 수십 년간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을 비롯한 여러 혜택을 안겨준다. 자가주택을 마련하고 주식 투자를 하며 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수입도 제공한다. 그러나 교육이나 훈련에 투자되는 실질적 화폐 자본은 총투자의 일부에 불과하다. 총투자의 대부분은 교육이나 훈련에 들어가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차지한다. 교육의 양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시간이 지닌 가치는 상승한다. 따라서 그 이상의 교육을 받느라 비용을 들이는 행위는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인적 자본 투자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돈이 아니라 그만한 시간을 들릴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다. 고등학교 졸업과 학사학위 취득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필요 요소겠지만 5년을 더 들여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근로소득을 포기할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베커는 추가 교육의 한계 가치와
한계 편익은 교육이 한 단위씩 추가될 때마다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의 감소폭은 더욱 커진다. 베커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러한 계산을 하게 마련이며 대부분 제대로 된 선택을 한다고 본다. 베커는 대학 교육이 강력한 타당성을 지니는 것은 개인의 소득 데이터와 GDP 데이터를 통해 대학 교육의 긍정적 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레 말한다. 그는 대학 등록금이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치솟는다거나 직장 내 교육이 학사학위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받는 등 대학 교육의 이득이 더 이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게 마련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진단은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대학 교육 비용이 치솟음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논의를 예측한 셈이 되었다. 인적 자본과 불평등.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가장 판이한 인물들, 예를 들어 철학자와 거리의 평범한 짐꾼의 차이는 천성보다는 습관, 관습, 교육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적 자본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베커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양의 교육을 받고도 남들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고 그 결과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숨기지 않는다. 학교 교육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곳, 예를 들어 인종별로 교육이 나뉘었던 미국 남부에서는 매우 불평등한 소득 분포가 나타난다. 교육이 주는 이득이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위스처럼 거의 모든 학생이 비슷한 수준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곳에서는 소득 평등도가 높게 나타난다. 베커는 환경의 차이가 교육 기회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라는 사실도 인정하며 더 나아가 그러한 격차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그의 시각에서 불평등 비판론자들이 소득 불평등보다 기회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하다. 이상이 게리 베커의 인적 자본이었습니다.